반갑습니다. 구세집사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집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2022년 교육 개정안 바뀐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고교학점제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수시와 정시의 어떤 부분. 자, 결국 제가 이 강의를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뭐냐? 서술형 수능으로 바뀌고 고교학점 체제로 바뀌고 그 안에서 본인 스스로가 아이가 교과목을 고르고 선택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정하고 진로에 맞는 의미를 파악해서 대학에 맞는 학과와 본인의 전공을 선택하고 그 의미에 맞게 학과목 학점들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입시를 우리가 앞으로 바뀌는 고교학점제 체제의 어떤 수능과 정시와 수시를 그 어떤 그 교차되는 부분들, 그 기준이 이제 허물어지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입시를 우리가 준비할 때 무엇을 결국은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점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고 그 관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전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떤 입시 과도기에 분명히 낙오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방법이나 유리한 어떤 상황보다는 안 좋은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거를 넘어서 내가 실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우리 아이를 올바르게 지도하시는 거. 이것이 이제 실패가 없는 지금 입시는 한 번 버스가 떠나면 다시는 그 버스를 불러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내가 낙오된 세월은 다시는 만회할 수 없는 게 지금 수시와 또 바뀌는 정시의 그런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막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유 시작하죠. 지금 창에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좋아요. 범수도 같이 잘 붙고. 저번에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가장 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지금 보면은 생태교육, 뭐 더불어 사는 어떤 인간의 어떤 민주주의 교육. 이거는 제가 앞으로 누누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과 그 메시지와 키워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 대응, 생태 전환 등에 포함된 가치, 생명 존중, 지속 가능 생태 환경 감수성을 교육 목표로 반영한다 해서 요 부분, 요 단어들이 좀 중요한 거기보다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인류의 생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이제 구치시킨다 그래요. 그럼 중학교에서는 이것을 깔리는 베이스가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이라 그러죠. 자, 중요한 게 이것과 연관된 게 초등학교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 자원과 같이 살아가는 태도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실패하지 않은 입시를 이 아주 교육의 대변혁적인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뭐 이제 고3은 이번 입시 체제는 지금 기존의 학종 체제와 거의 비슷하죠. 고2, 고1까지 실패하지 않으려면 큰 패러다임이 어떤지를 먼저 알고 총론을 알고 그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준비하는 방법을 어떤 게 과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가를 빨리 캐치하셔서 바뀌는 부분을 수정하셔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준비를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될 게 뭐냐 바로 교육적 인간상 더불어 사는 사람과 핵심적 역량을 뭐 한다고요? 연계하여 교육 목표가 수정된다. 이게 중요해요. 연계. 이 연계라는 부분 때문에 연계가 안 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미 시작했던 그 부분들이 학종에 대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 서술형 수능에 대한 준비들이 이미 왜 한번 활시가 떠나면 다시는 버스를 탈 수가 없냐? 연계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어떤 사고와 의식과 인식과 아이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때 가서는 그게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벌써 이걸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연계성을 갖고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가서는 그거 절대 1년 혹은 뭐 1년, 2년 내에 그게 준비가 되기가 어려워서 낙오하는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설명할 게 많으니까 지금 2020년 교육 개정안을 갖고 제가 다시 말씀을 여기서도 보면 뭐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 뭐 의식에 대한 소양 이것은 제가 앞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가장
우리 아이가 준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고등학교 때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태도 자질을 함량한대요. 그럼 중학교 때는 진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여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량한대요. 거기에 대한 연계되는 초등학교는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량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민주시민의 내용 기준안을 개발해서 모든 교과와 연계한대요. 연계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 비판적 사고, 민주적 의사와 결정, 시민의 참여와 실천 모두 연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연계,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누누이 제가 그동안 학종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학생 본인만의 의식과 인식. 의식과 인식이 본인의 관점에 따라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으로 나오지가 않듯이 지금의 기존의 어떤 그 교육 패러다임을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고교학점제 패러다임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연계, 거기서 쌓여진 의식과 인식, 본인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서술형 수능으로 바뀌면 지금처럼 그렇게 찍기식의 수능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바칼로니아식의 쓰기 형식이, 물론 이제 그 유럽의 바칼로니아하고는 좀 달라질 건데, 확실한 건 지금의 어떤 그 제재문을 다 갖춰져 있고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그 논술하고는 우리가 확연하게 지금 달라지는 새로운 체제의 어떤 서술형 수능, 그런 것이 나옵니다. 패러다임이. 거기서 본인의 관점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연계되어 있는 본인의 융합적인 관점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생계부를 만들고 거기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본인이 쌓은 의식을 본인의 어떤 주관의 어떤 학과와 진로, 대학을 세팅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으면 뭐 서울대 국문과가 있고 연대 국문과가 있으면 서울대 국문과와 연대 국문과의 그 관점들이 다르다. 왜 대학에서 보는 관점들.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게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 입시 요강, 또 연세대학교의 2023학년 입시 요강. 보면 대학에서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 왜냐하면 대학에서 발전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어떤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고교학점제에서 세팅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학생이 무슨 걸 길러야 되냐, 본인이 할 수 있는 관점을 길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점이 없으면 앞으로는 모든 거를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이 이제 앞으로 바뀌는 거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도 본인의 학과와 대학과 진로에 맞는 관점, 이것이 모든 거와 연계돼서 그것이 학점과 그다음에 대학 본고사, 대학 본고사는 지금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본고사의 가장 유력한, 가장 근접지한 어떤 그런 형태는 대학별 의대 MMI 면접과 교대 4대 면접이 본고사와 가장, 대학에서 볼 수 있는 본고사와 가장 아주 근접한 형태의 지금으로서는 거기에도 학생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냐? 융합된 관점을 갖고 그 증빙서류도 만들고 생기부도 같이 성장시켜 놔요. 결국은 본인이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전하고 어떻게 갈지에 대한 어떤 감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면 이번 이제 바뀌는 입시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앉아서 잘 암기하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 갖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던 아이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요걸 갖고 그 틀을 깨서 대학에서 원하는, 시대가 원하는 또 한 움큼의 더 나은 어떤 그런 의식과 인식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 융합성이다. 본인만의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요. 다시 공유를 중단을 하고, 보이시죠? 제가 지금 오늘 독서 뭐 갖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 관점된 상황들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다시 하고요. 자,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번에 했던 그거 갖고 말씀을 2022년 자, 독서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독서는 사실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왜 독서가 중요하냐? 독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독서 방법하고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기존의 독서 방법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냐? 본인의 관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유발 하라리의 지금 책을, 본문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이 이제 능동적인 독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며 읽는 독서. 기존에 우리의 텍스트의 어떤 독서의 어떤 흐름은 우리가 읽을 때 독서 흐름이 어땠죠? 그냥 텍스트가 있으면 아이가 그 텍스트를 읽고, 그렇죠? 그 텍스트를 갖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보를, 인포메이션, 지금 수능이 그렇죠.
뭐 저 때도 이제 수능 언어 영역이 있었지만 항상 보면 빨리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취합해서 그걸 갖고 문제에 있는 상황 안에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능력들이 주된 언어의 인포메이션 해결 능력. 그러니까 빨리 읽고 빨리 거기서 그러니까 캐치해서 화자가 다시 말하면 출제자가 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향대로 캐치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의 독서와 다른 점이 뭐냐? 지금의 논술과 다른 점이 뭐냐? 화자가 이미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어떤 관점, 서술형 수능 대비 또 앞으로의 고교학점제 수시 대비 모든 게 다 좋습니다. 프로젝트 수업도 해야 되고 거기서의 관점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차별된 수동적인 독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 모으기식의 독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독서여야 되는데 그 능동적인 독서에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 안에 나의 생각들을 넣고 같이 화자의 어떤 그 생각과 내 생각을 같이 넣어서 같이 그것을 능동적으로 같이 읽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수능에서의 어떤 독서는 우리가 이미지 연상법처럼 빨리 본문의 텍스트가 눈에 이미지 연상으로 떠올라서 이렇게 사진특히 찍죠. 그런 어떤 기술 위주의 어떤 정보 취합 위주의 거기다 이제 어떤 연역 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떻든 다 그 출제자가 의도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어떤 그러라면 이제 앞으로의 독서는 어떠냐? 그 독서법 안에서 본인의 생각을 능동적으로 투여시켜서 그러니까 반대죠. 그 전에 것은 잘 따라가기로 했지만 지금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그 화자가, 그 저자가, 출제자가 말하는 것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 같이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독서법이에요. 자, 제가 한번 어차피 이 수업은 실용적인 수업이니까 강론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그 실용적인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맞는 정말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은 앞으로 지금의 학종과 앞으로의 수시와 서술형 수능에 다 도입이 됩니다. 자, 이 관점을 어떻게 우선 기르는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유발 하라리의 글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함대 그래서 기아 다음으로 인류의 두 번째 강적은 전염병과 간염병이었다. 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이제 설명드릴 아주 첫 단계 스텝인데 첫 단계의 독서는 많이 읽고 빠르게 읽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넣을 수 있는가. 이것은 뒤에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의대 MMI 면접과 교대 면접, 오늘은 이제 시간상 MMI 면접을 갖고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뒷부분에 이제 바칼로니아, 이제 서양의 바칼로니아하고 다른 우리나라의 바칼로니아 서술형 수능을 말씀드릴 텐데요. 잘 한번 보시면 연관돼서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사고 방법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상인, 공직자, 순례자 등으로 항상 붐비는 도시는 인류 문명의 산실인 동시에 병영군의 이상적인 번식처였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갑자기 언어 시각이 돼버렸는데, 자 볼까요? 간염병과 전염병이 어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대한 얘기죠. 상인, 공직자, 순례자. 지금 순례자라는 말은 쓰지 않죠. 자, 인류 문명의 상실인 동시에 병영군의 이상적인 번식처였대요. 감염병. 자, 이 감염병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주도적인 어떤 그 독서의 핵심은 뭐냐? 지금입니다. now.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삶의 전반적인 2년 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감염병에 대한 어떤 연상이 어서 떠올려. 이게 가장 1차적인 연상이에요. 우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뭐를 떠올리는 거? 지금 now, 현실을 떠올리는 거. 따라서 고대 아테네나 중세 시대의 피렌체에 살던 사람들은 다음 주에로 병에 걸려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해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까지만 사실 읽어도 돼요. 능동적인 독서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독서를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뭐를 넣을 수 있어야 됩니까? 본인의 생각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이제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수시, 고교학점제 체제의 수시, 또 하나는 뭐예요? 고교학점제 체계 안에서의 정신대 서술형 수능, 앞으로 도입될 서술형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수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 이제 각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연관되고 융합되는데 수시에서 오늘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고3, 중3 때까지 의대를 가겠다는 어떤 나의 생각이 좀 확답이 되고 어떤 나의 생각이 좀 길러졌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될 때 내가 어떤 걸로써 지금 하고 있는
직업과 환경이 굉장히 지금 다변화되고 있다. 이게 전염병도 많이. 근데 내가 이런 어떤 그 코로나 같은 앞으로 이런 전염병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고, 아직도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전염병과 뭐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지금 직업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겠냐? 내가 살아온 나의 삶에 19살, 뭐 20살, 18, 이제 그때 고1 되기 전에 17 정도 되겠죠? 보면, 우리 이제 그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일을 하셔요.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어떤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학생의 의미,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식당에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세균이나 간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생 상태가 매우 이제 좋죠. 매우 좋아야 되는데, 우리 그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식당에서의 어떤 세균들이 있어서 코로나의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더 취약한 부분들임을 내가 깨달았다. 오히려 깨끗이 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무직이 다를 것이고, 일의 환경이 집을 나가서 이런 어떤 식당에서 또 이렇게 조리하시고 하는 분들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체육 쪽에 있는 분들이 다를 것이고, 또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 어떤 영업적인 분들이 다를 거.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산재로 인정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전염병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이 학생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본인이 궁금하고 연구하고 싶고 본인이 가고 싶은 같은 의대라고 해도 뭐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과 작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과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럼 이 관점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의미 속에서 그 관점이라는 것은 대학 본고사, 뭐 서술형, 수능 이런 어떤 쪽에서 본인의 관점이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능동적인 글짓기, 능동적인 글 읽기의 독서의 어떤 부분은 지금 여기서 상인, 공직자, 순례자로 붐비는 도시는 인류 문명의 산실인 동시에 병영군의 이상적인 번식 철학이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한 게 상인, 공직자, 순례자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직업환경의학과의 그런 어떤 본인의 의미에서 보여지는 이하의 관점에서는 직업, 공직자, 순례자 말고 예전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쓴 건 지금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의 어떤 직업을 더 넣는 거죠. 주체적인 어떤 글 읽기가 돼야 돼요. 빨리만 읽고 어떤 사람이 제시해 놓은 어떤 그런 그 포인트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걸 넣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식당, 어떤 종사자, 영업하는 사람들, 이게 사회가 변하면서 세분화가 되면서 이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직업들이 꾸준하게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면서 직업군만의 어떤 특정한 산업 환경이 생기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 또 저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직업, 앞으로는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직업들. 그럼 여기에 본인의 생각들을 자꾸 넣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돼요. 지금은 그렇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새로운 의료체제 시스템들이 물론 갖춰지겠지만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의 전염병들이 생기겠는가. 신경정신과나 정신의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바이러스라는 세균이 이런 지금의 코로나 같은 세균도 있지만 이 학생들은 인간의 트라우마, 방어기제,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어떤 방어기제들이 더 앞으로는 뭔가 전염병처럼 그렇게 본인의 어떤 것을 억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본인의 어떤 연구하고 생각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대학의 어떤 학과나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대학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글 읽기를 자꾸 하는데 이 주관적인 글 읽기는 능동적인 글 읽기야. 그러니까 지금 뭘 준비하냐면 첫 번째 그 스텝은 다른 사람이 쓴 글에 자기의 것을 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제재문 안에서 사용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요거를 사용해서 이런 어떤 결과를 도출해라가 아니라 결과 도출은 우선 없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이따 면접이나 하면서 어떤 식으로 도출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은 자기 걸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나
중세 피렌체에 살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병이 걸려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해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이 걸리죠. 이제 그 중증 환자는 물론 그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그 이면에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이면에 그렇다고 해도 그 너무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체제가 붕괴되면서 정말 필요할 때는 본인이 어떤 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안에서 고독하게 정말 치료 없이 자가치료라는 명목하에 고독하게 고독사 하듯이 죽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 지금 의사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런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아까 말했던 뭐 작업환경의학과도 마찬가지지만 뭐 신경정신과 의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만의 관점을 본인이 얘기하시는 것들 키워야죠.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빨리만 있고 빨리만 독해하고 갖고 있는 그 정보 안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융합하고 관점을 키울 수 있는 독서는 읽으면서 자기 것을 자꾸 그 안에 투사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뭐냐? 능동적인 글읽기의 시작이다. 투사하기가. 그럼 전염병 중 가장 유명한 흑사병이 1333년에 동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어딘가에 시작됐다. 지금 코로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원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럼 지금 여기서도 같이 이제 시기는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쓴 어떤 그 저자는 지금 전혀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저자라고는 해도 본인의 것을 자꾸 거기에 연결시켜가지고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그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것을 그 안에 같이 투사시키면서 같이 내용을 같이 읽어나갈 수 있는 중요하죠. 이제 그때는 흑사병 패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흑사병은 수많은 쥐와 벼룩이 실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 대서양 해안에 다다랐는데 이렇게 돼요. 지금의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서, 그때는 매개체가 쥐나 이렇게 됐지만 지금의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전염병들은 매개체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흑사병과 코로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읽으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창의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인, 우리가 능동적인 글읽기를 하는 아이들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흑사병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패스트는 어땠지만 지금의 코로나는 어떤데 이 지금 한 몇백 년 흐른 상태에서 전염병의 어떤 퍼지는 그런 보급 단계나 확산 단계는 어떤 부분으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읽으면서 뭐를 하나 더 가져가냐면 이렇게 관점을 길러나가고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를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우리가 보면은 자소서가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의미가 뭐고 깨달은 게 뭐냐. 그러니까 너가 관심이 뭐가 관점이 뭐가 있고 그 관점에 따라서 네가 깨달은 게 뭐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는 자기주도성을 물어보고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한 줄의 어떤 글을 읽어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맞춰나갈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을 넣을 수 있는 학생들은 융합을 통한 본인의 관점들이 자꾸 이제 성장시켜 나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유발 하라리가 썼냐 보면 잉글랜드에서 10명 중 4명이 죽어 흑사병 이전 370만 명까지 늘었던 인구가 흑사병 이후에는 220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됐어요. 참사를 맞대 위정자들의 무력함 그 자체였다. 대규모 기도회 행례를 준비하는 것 말고는 치료는 고사하고 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근대 이전 사람들은 질병이 나쁜 공기, 사악한 악마, 신의 분노 때문에 생겼다고 믿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짐작하지 못했다. 천사와 요정은 쉽게 믿었지만 작은 벼룩이나 물 한 방울의 치명적인 포식자들의 함대가 실려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자, 지금 우리가 와서 마찬가지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개발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그 어떤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의학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의료 체계나 의료 시스템이 물론 예전에 그 몇백 년 전에 그 패스트 시대보다는 많이 이렇게 우리가 발전했지만 그 본질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본질에서 과연 이렇게 큰 발전을 지금 이루었는가? 의학이라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이 체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었는가?
더구나 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법의학을 전공하겠다는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법의학에서 중요한 게 인간의 존엄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밝혀내는 과정에서 물론 기술들은 발전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기본적인 기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이렇게 패스트 이후에 그동안도 계속 전염병들이 있어 왔는데 수많은 전염병들을 우리가 만났는데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패스트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잘 그렇게 성장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본인의 사유들을 글을 읽으면서 자꾸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빨리 읽고 심지어 제가 그 가르칠 때는 언어를 가르칠 때는 학생들한테 이미지, 이 텍스트가 이미지화돼서 한 번에 그 사진 찍듯이 이렇게 행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된 어떤 그 정보들이 왜냐면 그때 단거리 선수가 빨리 달려서 하듯이 정보만 빨리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는 파악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고 이런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때 수능은. 그러면 그걸 이미지 하듯이 중요한 정보만 눈에 보여서 찍어서 키워드별로 찍어서 내 머릿속에 옮겨서 저장시켜서 읽는 게 아니고 찍어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거기서 중요한 정보와 안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내고 중요한 정보로 왜 중요하냐 이 정보가 누구의 관점을 따라가기 때문에 출제자의 관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재서의 독서는 관점이라는 게 없으면 포인트뷰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게 없으면 수시, 고교학점 제체제, 서술형 수능은 절대로 본인의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관점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체제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빨리 단거리 선수가 단거리 육상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정보만 빨리빨리 잡아내는 그런 독서가 아니라 어떤 독서? 읽으면서 자기 걸 투사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투사시키고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나의 것을 투사시켜서 유발 하랄이라는 그 대학자와 그 학자가 아무리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해도 그 학자를 선생으로 해서 내가 그 선생과 같이 주도적으로 그 선생과 같이 의미를 같이 교환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뭐 유발 하랄이뿐만이 아니라 석학들이 많죠. 그럼 저 사람하고도 한번 견주어보고 이 사람하고도 견주어보고 왜 능동적인 글쓰기니까 그 사람 것을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과 내 관점을 얹어도 보고 견주어도 보고 내 걸 덧붙이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배운 걸 다시 써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독서는 어떻다? 굉장히 천천히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독서를 할 때 내 사유도 같이 넣는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인 독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짧게 몇 분 설명해서 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방향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를 할지를 몰라.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설명에서 독서만이 다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또 오해해서 듣지만 않았지만 독서라는 것이 보다 분명히 필요하는데 이제 읽는 방법이 바뀌어요. 이것이 바보보다 능동적인 독서고 이 능동적인 독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다? 견주어보고 의미를 같이 넣어보고 질문도 해보면서 그 화자가 그 출제자 그 어떤 저자가 하는 그 생각의 결을 따라가지만 그 따라가는 속에 내 걸 자꾸 그 안에 투사시켜서 견주어 봐야 돼요. 이런 독서가 왜 본고사, 서술형 수능에 중요한지는 제가 이거 잠깐 끊고요. 설명드릴 게 참 굉장히 많지만 이것을 1대1로 혹은 내가 그 학생을 잘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만 어떻든 대중 강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끊고 제가 다시 두 번째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그 관점 교육에 대한 독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